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 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별이 아이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 박현선입니다. 영상은 제가 아무래도 영화를 좋아하고 제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보다 오히려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화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더 많은 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수 전공을 연극 영화로 선택하고 나서 그 실습 과목을 들으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 어른들이 만든 엘사는 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와 그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에서 더 확장해서 전국적으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차별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학교의 졸업생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학교를 다닐 당시에 이 학교에 진학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위장 전입을 한다던가 많이 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배정을 바꿔달라고 학부모들이 소송을 한 건이었는데 제가 10년 전에 기억했던 그 차별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슬펐어요. 저는 굉장히 초등학교 기억이 좋게 남아있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는 게 조금 많이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그리고 그 옆에 신축된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2019년에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교육청에 행정소송을 냈어. 배정학교를 변경해달라고 말이야. 이유는 전자파 수치? 근데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 일단 두 학교는 150m 정도 거리에 있어. 그리고 하늘색 구역은 A초등학교에 배정되고 파란색 구역은 B초등학교에 배정돼.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아파트가 배정학교를 바꿔달라고 한 거지. 좀 더 가까이에서 볼까? 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야. 횡단보도를 건너는 파란색 길과 육교를 건너는 하늘색, 보라색 길. 그런데 입주민들이 제시한 전자파 위험 지역은 파란색 길에만 해당하네. 더 가깝고 전자파 수치도 낮은 등굣길이 이미 있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한 걸까? 사실 A학교는 근처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배정된 학교야. 그리고 이런 차별은 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야. 전국 각지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차별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 폐교가 된 학교도 있었어.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차별이 아이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을 비하하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말이야. 우리가 이러한 차별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일단 그 기사에서 말씀해주신 엘사와 그 휴거라는 별명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실제로도 그런 차별이 제가 다닐 당시와 다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라인 상으로 뭐 지역 주민분들께서 계시는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소수의 학부모분들과 서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분의 자제분께서는 별명이라던가 차별이나 놀림 같은 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지역에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다고 제가 아주 소수의 분들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다른 언론들에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 어린 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관련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른들의 차별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이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런 차별을 학습할 것이라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겐 익숙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웠던 거라기보다는 좀 걱정되는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뭔가 좀 더 낙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확실히 모자이크를 하고자 했는데 제가 촬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모자이크를 할 만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가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확실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 학부모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차별이 약간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경쟁하고 사람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 그런 생각 아니면 문화, 가치들이 가장 그 문제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경제적 차별이 다가오고 있구나,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구나, 약간 그런 위기감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기억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기 전에도 도시 재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이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일단 사람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큰데 그 초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편입니다. 어떤 걸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보고 나서 그냥 흘러가는 영화가 아니라 적어도 한 가지 정도의 생각은 남아있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영회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렇게 OBS를 통해서 나가게 돼서 기쁘고요. 저희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 고마움을 한번 이제 TV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도 많지만 서툴게 만든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부터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